자, 기분이 날아갈 듯한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밤새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무려 8,70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을 공유할 때 가격대 기억나시나요? 7,700불대 정도, 이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조정을 한번 받게 되지 않을까? 이대로 한 번에 전부 다 뚫어버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버리죠. 한 번에 다 때려 부시면서 8,700불까지 직행, 한때는 8,900불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로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2020년도 1분기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로 이제 굉장히 크게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문제는 2분기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내일 미국의 실업자 숫자가 얼마나 더 추가되게 될 것인지 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엔 또 몇백만 명이 추가가 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연준에서는 FOMC 미팅을 갖고 당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사태 때문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 안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인데요.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 이 빚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개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훨씬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올랐죠. S&P 500 2.66%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 이 전염병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경제가 지금 완전히 파탄이 난 상황인데 S&P가 계속 올라간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미국 증시와 계속해서 발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사랑에 빠져버린 비트코인, 로맨스인가 불륜인가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시리저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계속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S&P 500이 지수 3000을 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9,000가 코앞이죠. 지금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이 개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코인베이스가 마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국내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 금처럼 자리 잡을 수도 다시 1000만원 눈앞.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에서 많이 본 뉴스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불을 지피는 것을 한국의 기자들이 퍼서 나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이번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이 2017년 랠리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2017년 때 비트코인 미친듯이 올라가서 2만 불대까지 올라갔었죠. 이거 거의 뭐 사람들 꼬시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을 꼬시듯이 국내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점차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국내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건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올 정도 되면은 대부분 그것이 무엇을 뜻하죠? 여기가 고점이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 후로 얼마 가지 않아서 비트코인은 이제 좀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거시적 경제가 위기를 받고 있고, 또 반감기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 열차에 개미들을 싣고 꿈나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비트맥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안 및 지불서비스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본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조인디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목록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식, 이더리움 200달러선 안착할까? 일단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사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조셉 루빈 컨센서스 재단의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200달러 선을 뚫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들 중에 한 가지는 이 이더리움이 트리플 탑, 보통 이렇게 더블 탑을 찍게 되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리플 탑까지 찍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롱 포지션은 무려 92%에 달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더리움이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의 트리플 탑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위에 얼마나 강력한 저항선이 있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같이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200불을 뚫고 211불에서 212불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분석가들은 다음 목표를 230불 그리고 그 위로는 250불 후반 그리고 280불 후반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마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끌어안고 있듯이 이렇게 쟁여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베타카리틀 벤처의 분석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1만 개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총 3,360만 개가 유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1,950만 개만이 거래소들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절이 안 되는 물량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어서 JP모건 체이스, 레딧,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들이 모두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며 최근에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로 밀려 들어왔었던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제끼면서 이더리움에 더 많은 돈이 몰렸었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뭔가 한바탕 크게 벌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께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다가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행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상품이 주어지고요. 돈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5월 4일까지고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앱을 먼저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크립토닷컴 한국 텔레그램 커뮤니티 입장하신 후에 미션을 수행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CRO 토큰을 보상으로 또 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인들만을 위한 행사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링크를 밑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주요 인사 로저버가 이번엔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봐서 일단은 SV를 상장하는 거래소가 많지 않고 상장 거래소 대부분이 중소형 거래소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활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 않다라면서 약간은 낮춰보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죠. 가격만 올라가면 장땡이고, 저도 SV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상장 거래소 대부분이 중소형 거래소라고 하죠. 그래서 펌핑 주기가 굉장히 쉽다. 가격 상승적인 면에서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지금 코인 발행이 막혀있는 상황이죠. SEC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법정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의 운영체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코인이 나와 있었으면 이거 엄청난 호재인데 아쉽네요. 자, 그 다음으로 짧게 준비해본 소식은 크립토맘 SEC의 의원 중에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2년 전에 4%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6% 정도까지 올라왔겠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도 멀었다.
암호화폐 시총 보십시오. 얼마나 낮습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다 합치는 것이 애플보다도 낮다라고 하며, 연준에서는 저 정도 금액은 하루만에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죠. 실제로 더 찍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암호화폐는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전문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43.06%가 지난 2년간 이체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건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통량 중에 22.02%는 지난 5년간 이동 기록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오랫동안 묵혀놓으려고 이 묵은 김치처럼 비트코인을 묵혀놓는 것이거나 개인 키를 잃어버렸거나, 아무튼 비트코인은 가즈아. 자,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와이스레이팅스 창업자, 그리고 포브스 같은 경우는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덕분에 새로운 비트코인 100만 장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막대한 부가 창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으로다가 이렇게 미디어들이 나서가지고 설레발을 치게 되면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었는데요. 비트코인은 과연 이 징크스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7,700달러에서 8,900달러까지 하루 만에 1,200달러 상승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루크 마틴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6666달러에서 7777달러로 22일 만에 상승을 했고, 7777달러부터 8888달러까지는 6일 만에 상승을 했다. 8888달러부터 9999달러까지는 얼마만큼 걸리게 될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신가요? 비트코인의 만불 공략은 어느샌가 눈 앞까지 가까워져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순간에는 좀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많은 분석가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은 이번 상승에 대한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의견이 약간 갈리기는 합니다만, 이 어디 거래소를 본이냐에 따라 가지고 CME 갭이었었죠. 9130불대를 찍었다, 이것을 메꿨다, 혹은 메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아직 덜 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갭은 어딘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1225불입니다. 이대로 쭉 직진해가지고 만불 뚫고 225불대에 있는 이 갭을 또 메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떡상을 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쉬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1시간봉 RSI가 무려 90을 돌파했습니다. 약 95 정도 돼 보이는데 엄청나게 과매수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트코인이 어디로 튀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강세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말이죠.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3,000불대까지 쭉 직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 있었던 이 거대한 삼각수렴 위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인 2만불을 노려보는 것도 이제 과한 욕심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비트코인 상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단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은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26% 정도 저번에 하락 나왔던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비트코인 올라간다, 놔놓고 떠나지마 라고 하면서 높은 고점에서 이제 과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물리는 일이 없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셨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CF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재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광고주 방문을 해주시면은 광고주들이 또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한 번씩 클릭 부탁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